안녕하세요, 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준금리의 격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죠. 기준금리가 높으면 그만큼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대출이자가 많아져서 자영업자분들이나 중소기업의 재정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되고, 낮으면 이자가 낮아지니 중소기업은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여러가지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를 보면 최근에 2%나 차이가 나는 금리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매체에서 기준금리에 대해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의 격차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길래 이렇게 걱정을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준금리의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데요. 그 중에서 주로 일어나는 원인이나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국제통화기금은 현재 달러로 사용되고 있어서 달러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통화로 미국을 주 대상으로 많은 국가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격차가 일어나는 첫 번째 원인은 미국의 경제 성장세입니다.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할 경우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어요. 자세히 설명드리면 미국의 성장세가 가팔라지면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되고 노동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금리를 인상하면 금리가 높아지니까 은행에 금융상품에 돈을 맡겨놓고 사람들의 소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면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대응입니다. 첫 번째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원인인데, 주로 인플레이션 상승은 경제 성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외의 이유로도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같이 경제 성장세는 높진 않지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그 이외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이유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먼저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이 있습니다. 비용 상승은 원자재나 임금, 세금, 유통비용 등이 주로 원인이 되는데, 해당 비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선 조금씩 쌓이던 비용이 큰 눈덩이로 번져 물가가 상승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충격인데, 쉬운 예시로 강한 태풍이나 비정상적인 장마 같은 자연재해나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때문에 공급망이 붕괴돼서 수요는 일정하지만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이것도 쉬운 예시로 들어보면 사람들이 어느 물품이 유행할 것 같아서 미리 가격을 올리는 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이는 실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원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원인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페드라고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한국은행은 물가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고려해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GDP 성장률을 보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한국은 물가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중요해 보이죠. 여기까지 격차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봤고, 그럼 격차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 유출 위험입니다. 금리 격차가 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해서 미국으로 이동해 은행의 높은 이자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되어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커지고 증시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 또한 위축될 가능성도 생겨 기업들에게도 타격을 입힐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계부채 부담 증가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채 이자가 상승하게 되죠. 특히 대한민국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서 금리 인상이 큰 부담으로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져 결국엔 경제 성장률에도 큰 지장을 입힐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순서는 금리 상승, 주가 하락, 수요 둔화, 어닝 하락, 고용 둔화, 임금 상승률 둔화, 인플레이션 목표치 도달, 금리 인하, 경기 회복기인데요.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이미 둔화된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은 큰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통화정책 운용 제약입니다. 통화정책 운용 제약이란 통화정책이 경제 상황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데, 미국 금리가 국내 금리보다 높을 경우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내 경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금리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맞게 적절한 금리 조절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계부채 증가, 내수 침체, 환율 변동성 증가, 물가 상승 압력, 금융 안정성 저하,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준금리가 경제시장과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FOMC의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 증시에 큰 변동성을 주게 되었는데요. 투자나 주식을 하신다면 금리는 꼭 알아야 할 부분이죠. 계속해서 글로벌 경제 상황을 추적하고 확인하는 것은 투자자로서 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